안녕하세요. 신탁고수 오영표입니다. 오늘은 후견 신탁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견 신탁 좀 생소하실 텐데요. 후견 제도를 기본적으로 좀 이해하고 후견 제도가 부족한 부분을 신탁이 어떻게 보완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질문이 들어온 내용인데요. 후견인 큰형이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는데 라는 제목으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중증 치매 상태가 되면서 큰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후견인 신청을 했고요.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 예금을 빼서 아버지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꼭 큰형님 자신을 위해서는 그런 상황을 지켜본 동생이 신탁고수한테 물어본 겁니다. 뭔가 큰아들이 부정적한 후견 업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신탁고수님, 이렇게 질문이 왔고요. 후견제도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후견제도는 질병, 노령, 치매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없게 되면, 그러면 그분들의 재산 관리와 신상 관리를 위해서 가족들이 법원에 후견 신청을 하게 됩니다. 성년 후견 결정이 나게 되면 이 케이스처럼 아버님은 아무런 행위 능력이 없게 되고요. 대신에 큰아들이 후견인이 되어가지고 아버지를 위해서 대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후견인은 아버지의 신상, 즉 어디에 살고 월세를 어떻게 받고 이런 결정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재산 관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아주 후견 제도는 좋은 제도입니다. 사람이 아버님이 사무처장이 없는 시점에 갔을 때 아버님의 재산과 신상의 의사결정을 도와주고 실행해주는 그런 아주 좋은 역할인데요. 문제는 이 사례처럼 후견인의 부정행위를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후견 감독이나 그다음에 각급 가정법원에 후견 업무를 감독하긴 하지만 사실 뭐 법원에 감독할 수 있는 인력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후견 사무처를 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문제, 후견인이 피후견을 위해서가 아니라 후견인 자신의 주문을 위해서 재산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우리보다 먼저 후견을 도입한 일본에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을 했었고요. 사람 욕심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후견 제도는 좋은 제도이나 후견인의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등장한 게 이제 전문직 후견인입니다. 왜냐하면 가족 후견인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비리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변호사나 법무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직 후견 제도를 도입을 하긴 하였습니다만, 전문직 후견인은 전문가라 비행인이 일부 줄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 다음으로 전문직 후견인의 단점은 재산관리 능력, 재산 운용 능력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일본 제도를 다시 살펴보면 후견 신탁이라는 것을 가정법원의 주도로 도입하였습니다. 중요한 재산은 신탁회사에서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후견인한테 피후견인,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큰아들이 아버님을 위해 쓸 수 있는 생활비, 예를 들면 300만 원을 신탁계좌에서 매월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 예상치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산 인출, 이런 특별 비용으로 해서 법원 허가를 받아 인출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 후견인도 나름 좋은 제도이긴 하나 전문직 후견인의 재산의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후견 신탁 어떻게 활용하느냐? 전문직 후견 제도는 전문가라 비행위는 일부 차단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고, 그렇지만 후견 신탁을 활용하게 되면 신조 후견인이나 전문 후견인의 재산 유용을 안전하게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신탁 회사의 전문적인 재산 관리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후견인의 업무의 효율성도 증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후견 신탁을 하게 되면 만약에 특정 후견 신탁 회사가 후견 신탁을 하게 되면 그 신탁 회사는 후견 결정문의 내용을 완전하게 가지고 있죠. 그래서 후견인이 피후견을 위해서 어떤 재산을 어디로 이체해달라 할 때 전화 한 통화로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않으면 후견 신탁이 없으면
계좌가 있는 은행에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후결전문을 보여드리고 재산 인출을 해서 후견인을 위해서 필요한 돈을 지급해야 되죠. 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전화 한 통으로 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을 직접 찾아가서 보여주고 설득하고 지점의 직원들은 또 전문성이 부족하죠. 그래서 본사 법무팀을 통해서 이제 인출 가능한지 확인해보고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후견 신탁 해놓게 되면 그런 문제들이 완전히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고령화로 빠르게 늙어가는 대한민국 현실에 맞춰 이제는 재산 관리는 신탁의사에 맡기고 신상 관리는 전문직 후견인이나 가족 후견인에 맡길 수 있는 후견 신탁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소 생소하긴 하지만 후견 제도와 신탁을 결합을 시켜서 신상 관리 전문성과 재산 관리 전문성, 재산 보존 다 고루고루 갖출 수가 있도록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다음번에는 후견 신탁 중에 지금 오늘 설명드린 법정 후견, 법원의 서류 절차를 거치는 후견 말고 내가 사무소에 있을 때 미리 내가 치매 등 상황이 발생해서 재산 관리 등이 없게 되면 나를 대신해서 우리 자녀 아들, 딸 중에 누군가가 의사결정을 해서 나를 후견을 해달라. 대신에 이 돈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써달라라는 촘촘한 계획을 신탁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미 후견 신탁인데 이걸 상속 신탁과 결합시키면 가장 완전한 재산 승계, 자산 관리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후견 신탁은 다음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